바로 얼마 전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의 티저 예고편이 풀리고 마지막엔 출연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던 레드헐크가 캡틴의 방패를 내팽개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블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티저 예고편에서 예전의 마블 느낌이 난다는 평들이 많았고 마치 마블이 근본을 되찾은 것 같다는 평도 많았죠. That is America's ass.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마블 팬도 많은데요. 최근 마블이 기대만 높이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페이지 4에 접어들며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캐릭터들도 추가됐지만 그 캐릭터들이 매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Hey, Black Girl Magic! 오죽하면 샹치가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 후 공개된 작품들을 보고 나니 샹치가 선녀였다며 재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샹치 이후로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화 만들랬더니 다큐로 돌아온 이터널스에선 캐릭터들이 색깔이 너무 없었으며 거기에 뜬금없이 게이키스 신도 등장해 많은 관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팬서의 후계자를 보여주는 자리에서 혜성이 아닌 운석처럼 등장해 아이언맨으로 쌓아온 공든탑을 부숴버린 아이언하트가 있었죠. You throw another moon at me, and I'm gonna lose it. 이 외에도 새로운 캐릭터들이 다 별로였던 상황에서 근본이었던 닥터 스트레인지와 토르가 뜬금없이 병크를 터뜨렸고 You're next, Northern Sun! 그나마 로키 시즌2와 가오갤 3로 회복하나 싶더니 대망의 더 마블3를 공개하며 마블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동석이 형은 길가메시에서 괴물 뺨 때리는 임팩트라도 남겼지만 더 마블3에 출연한 서준이 형은 진짜 X된 것 같습니다. 마블 영화 중 많은 팬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빌런이었던 제모 남작은 작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 empire toppled by its enemies can rise again, but one which crumbles from within, that's dead forever. 이것은 마블 스튜디오가 겪는 문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이죠. 마블은 뒤늦게 등장한 라이벌 DC에 의해 무너진 것도 아니고 Well, I'd really love to stay and clean up more mess, but 그렇다고 다른 영화에 밀려 무너진 것도 아닌 마블 스스로 무너짐을 자초했습니다. 과연 마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마블 팬들이 동의하겠지만 마블 몰락의 시발점은 아무래도 캡틴 마블일 것입니다. 캡틴 마블이 마블 몰락의 시발점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어로 영화의 근본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하기에 앞서 마블 작품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캡틴 마블 이전의 마블 작품들을 돌아봤을 때 모든 작품들이 재밌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르 1편과 2편의 경우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습니다. 대신 3편인 라그나로크에서 개같이 부활해버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앤트맨 시리즈도 썩 재밌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재미와 관련해선 의외로 평이 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캡틴 마블 전까진 재미가 없더라도 다음 편을 기대하고 마블이 히어로 영화가 망했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캡틴 마블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히어로 영화 근본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히어로에겐 힘 그리고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렇다고 힘센 사람이 희생만 하면 전부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희생과 희생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그려내는 것이 히어로 영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마블의 가장 큰 축이었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언맨이 되기 전 토니 스타크에겐 재력이라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테러 집단에게 납치되었을 때 자신의 재력을 쌓기까지 보이지 않았던 악행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동굴에서 인센 박사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토니 스타크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발판 삼아 살아왔던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이후 자신의 힘인 재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아이언맨은 그 힘을 수트로 바꿔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했고 뉴욕 사태에서 핵미사일을 우주로 보내고 수많은 로봇을 만들어 지구를 지키고자 했으며 마지막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지켰죠. And I am Iron Man. 반면에 스티브 로저스는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중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Do you want to kill Nazis? I don't want to kill anyone. 스티브는 이 신념 하나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되고 전쟁에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힘을 갖고도 타락한 존재 레드스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절친한 친구를 잃은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핵탄두를 실은 제트기와 함께 얼음으로 추락하며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You know, I still don't know how to dance. I'd hate to step on your...
이 둘 외에 다른 히어로들도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에 부딪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고민의 결과가 왜 희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감을 지닌 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캡틴 마블에선 그런 모습을 일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캡틴 마블은 힘을 가진 자로서의 고민과 희생보다는 억압되었던 자의 분노 표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캡틴 마블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엔 서사가 부족했죠. 만약 캡틴 마블 스스로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으며 많은 시련과 고민 끝에 그것을 억제했고 깨달음을 얻자 자기 의지로 더 큰 일을 위해 다시 힘을 사용했다면 얘기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이 영화에서 보여준 것은 희생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에 가까웠으며 외부의 탄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모습을 그려내기 바빴죠. 바로 이 시점부터 마블이 흔들렸던 것은 히어로 영화의 근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렇다고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를 찾았냐 한다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캡틴 마블이 마블 몰락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캡틴 마블을 연기한 배우 브리 라슨의 인터뷰가 이슈가 됐었죠. No, I'll be the first me, not the next Tom Cruise. Thank you very 인터뷰 당시 브리 라슨은 자신은 스턴트맨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스턴트맨을 쓴 사실이 밝혀졌고 햄시기 형이 톰 크루즈에 비유해서 칭찬을 하자 자신은 제2의 톰 크루즈가 아닌 제1의 브리 라슨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Tom Cruise over here? No, I'll be the first me, not the next Tom Cruise. Thank you very much. Wow. 게다가 워머신을 연기한 돈치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 하자 돈치들은 돈 터치 마이 바디를 시전하며 브리 라슨을 멀리하려 했죠. Isn't it fun being there for all my extra takes? Trained you up in the apprenticeship. 이 영상이 퍼졌을 당시 브리 라슨을 뺀 단톡방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와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햄시기 형은 자신을 낮추고 스턴트맨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것들은 스턴트맨이 다 해줘서 자신은 참 멋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He does all the hard stuff and makes me look cool, and then. But now I've told you, it doesn't make me look cool, does it? 이를 잘못 이해한 진지충 브리라스는 정말 액션씬을 찍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햄시기 형이 오해를 풀고자 물론 내 스턴트는 내가 한다라고 답했던 것이고 브리라슨도 자신이 액션을 직접 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So you don't do. I See, do all this my is the stunts. thing. I did my stunts because I thought. 정리하자면 인터뷰 속 배우들은 자신이 직접 하는 스턴트 액션과 스턴트맨이 대신하는 액션을 나누어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와전되어 마치 브리라슨이 아예 스턴트를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퍼진 것이죠. 게다가 돈치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시물에 돈치들이 직접 궁예질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고 심지어 그 당일 브리라슨에게 연락해 내일 보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 셋은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고 신이 나버린 브리라슨이 급발진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톰 크루즈의 빗대 칭찬했을 때 아무리 자신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하더라도 재치있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브리라슨이 보인 태도는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탠리가 별세했을 때 브리라슨이 올렸던 게시물을 보면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쳐맞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엔드게임을 영화관에서 3번이나 봤고 전율과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블 몰락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죠. Don't worry. She's got help. 이 장면이 대체 이 영화에서 왜 필요했는지 3번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디즈니가 영화의 흐름보다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드러낸 시점이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 영화를 어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보고 있을 텐데 여자 히어로가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선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죠. 이 이후로 등장한 마블 드라마 미즈 마블, 쉬얼크, 시크릿 인베이전, 물론 팔콘과 윈터 솔저, 로키, 문나이트 등 괜찮은 작품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히어로 영화 혹은 드라마들이 히어로 장르의 근본에서 벗어나 이전까지의 빌드업도 무시한 채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희생이란 가치로부터 멀어져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에 바쁜 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막타를 친 것이 바로 더 마블스입니다. 제가 진짜 눈 딱 감고 더 마블스를 봤는데 더 마블스는 평가가 안 좋은 것을 넘어 아예 마블 팬들의 외면을 받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는 마블이라는 타이틀을 걸고도 수익을 낸 게 아니라 2,900억 원이라는 손해와 함께 마블 역사상 최악의 작품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한국에서는 무려 45일간 극장에서 상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수 70만 명으로 마무리되었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봤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중 한 명이 접니다. 사실 더 마블스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애초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마블은 정말 좆됐다는 것이
아쉽게도 이 영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히어로 장르의 근본도 잃었고 그나마 챙길 수 있는 액션 영화로서의 오락거리조차 없었습니다. 예전에 파워레인저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액션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캡틴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더 마블스 3단 콤보가 마블 팬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하는 데드풀과 울버린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블 작품 중에서 히어로에 대한 고민 없이도 최고의 오락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데드풀 시리즈, 그리고 다시 한번 히어로 장르의 근본을 되찾아줄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마블이 진짜 망할지 아니면 살 길은 있을지 보여줄 마지막 찬스인 것이죠. 지금까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마블 영화를 봤다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마블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전율과 감동을 주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